안녕하세요. 황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술 워크숍 두 번째 시간이고요. 3D 프린팅과 후가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3D 프린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3D 프린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3D 프린팅을 위해서 염두에 둬야 될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할 때는 면들이 서로 겹쳐 있지 않거나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또는 3D 프린터의 특징을 이해해서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후 작업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도 하게 될 텐데요. 모터가 잘 작동을 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등등도 이번 시간에 다시 확인을 하고 3D 프린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3D 프린팅과 후가공입니다. 먼저 3D 프린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3D 프린팅을 할 때 어떤 과정이 수반되는지, 그리고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에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모델을 준비를 하고요. 3D 프린팅을 준비를 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하고 후가공을 하는 모습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매우 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브랜드명이 다른 것 뿐만 아니라 3D 모형을 만드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는 2D 방식으로 한 겹씩 모델의 단면에 맞게끔 출력을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입체를 만드는 적층 방식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의 링크를 열면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3D 프린터가 어떻게 3D 입체물을 만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우 고속으로 영상이 재생이 됐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층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3D 프린터가 3D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각의 레이어 또는 단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우리가 모델링한 3D 모델을 한 층씩 출력을 해가고 그걸 쌓아가는, 즉 적층하는 방식으로 3차원의 입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방식의 3D 프린터를 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식 또는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FDM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D 프린터에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필라멘트는 이렇게 롤에 감겨 있는 얇은 플라스틱 가닥을 얘기합니다. 필라멘트 롤에서 필라멘트가 공급이 되고요.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익스트루더에는 이렇게 기아가 들어있어서, 즉 톱니바퀴가 들어있어서 필라멘트를 계속 익스트루더로 끌어옵니다. 이 필라멘트는 익스트루더 안에 있는 히터,
뜨거운 열 발생 장치를 통해서 녹게 되고요. 기어를 통해서 톱니바퀴를 통해서 계속 녹은 플라스틱을 요 밑에 보이는 노즐을 통해서 사출해내게 됩니다. 그 사출된 녹은 플라스틱은 여기 C에 보이는 것처럼 입체물을 한 층 한 층 2D 방식을 쌓아서 C와 같은 입체물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D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모델링한 것 외에 슬라이서라는 툴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추가적인 부분 혹은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포트라고 통상 지칭을 합니다. 서포트는 우리가 만든 모델이 너무 지금 요 머리 뒷면처럼 가파르게 밖으로 뻗어나가서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포트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슬라이서라는 툴이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출력하는 3D 모델이 놓여 있게 되는 판이고 통상 베드, 침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층씩 한 층씩 사출된 플라스틱이 적층될 때마다 이 베드는 아래 칸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익스트루더가 그 다음 층을 출력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한 플라스틱 모델의 강도는 일반적인 사출 성형물,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합성 수지로 만든 제품들이죠. 그런 제품들이 가지는 강도의 통상 70% 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와 관련된 이슈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면은 3D 프린터의 특성상 한 층 한 층 결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필라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사포나 즉 표면을 사포로 갈거나 아니면은 요 휘발성 액체로 훈증을 하거나 아니면 색을 칠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수월할 수도 있고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PLA 재질로 분류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PLA 재질의 필라멘트는 후작업이 그렇게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 즉 ABS 필라멘트 종류에 비해서 후작업이 그렇게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PLA는 ABS 필라멘트보다는 훨씬 더 유독성이 약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ABS 재질이 아니라 PLA라는 재질의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PLA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BS보다 독성이 약한 혹은 거의 없는 식물성 재질로 이루어진 합성수지입니다. 따라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한 고온 다습한 곳에서는 좀 더 요 재질이 약화되거나 우리가 출력한 물체의 수명, 강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르게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전 360을 실행하고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캔버스에 참고할 이미지, 모델링을 할 때 참고할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고 크기를 정한 다음에 모델링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인서트 메뉴에서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 참고할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를 표시할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X축과 Z축이 교차하는 이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캔버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캔버스의 모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봤더니 사진과 다르게 돌고래의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캔버스에 우리가 추가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반대편을 누른 다음에 에디트 캔버스를 클릭합니다. 에디트 캔버스 창이 뜨면 허리존털 플립을 클릭을 해서 원래 사진과 같은 방향으로 이미지가 표시되게끔 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크기는 돌고래의 실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3D 프린팅 혹은 3D 프린터에서 출력 가능한 크기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리브레이트를 실행하고 돌고래의 주둥이부터 꼬리 끝에까지 길이를 지금 현재 15.4mm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건 1.5cm가 되겠죠. 이것은 너무 작으므로 저는 15cm 크기로 조정하겠습니다. 15cm는 150mm가 되므로 15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캔버스 이미지가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3D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약 2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물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부분별로 나눠서 출력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제 캔버스가 준비됐으니 본격적인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보았던 서브 모터와는 다르게 돌고래는 먼저 유선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는 대칭입니다. 하지만 등 쪽과 배 쪽, 머리와 꼬리는 서로 대칭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대상을 모델링하기에 유용한 도구는 위에 있는 폼 도구입니다. 폼 도구를 클릭하면 그 하위 오브젝트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클릭하고요. 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X축과 Z축이 만나는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이제 그리기 시작해야 될 텐데 먼저 박스의 디렉션 항목을 보겠습니다. 박스의 디렉션 항목을 보면 원 사이드가 있고 투 사이드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확인하냐면은 저는 돌고래의
왼쪽만 모델링을 하고 오른쪽은 그와 대칭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사이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가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메트릭 옵션을 주고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중심축과 박스의 중심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메트릭 옵션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밑에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길이, 너비, 높이 어느 쪽에 대해서 대칭을 줄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저는 하이트 시메트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이트 시메트리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칭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령 에디트 폼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분을 옮기면 이게 대칭으로도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트 시메트리 옵션을 줬을 때 생기는 방식이고요. 다른 옵션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시메트리를 주고 폼을 바꾸면 위아래가 동시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돌고래는 위아래가 대칭이 아니므로 이 방식은 우리한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랭스 시메트리를 주고 변형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수직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이 면에서 대칭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이트를 기준으로 대칭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요. 지금은 이 방식이나 이 방식은 우리한테 적합한 대칭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로만 대칭이 되게끔 대칭 옵션을 선택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누르고요.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작업할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박스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하이트 시메트리. 여기 보이는 이 녹색 선이 대칭선이고요. 이 선을 대칭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대칭으로 작업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스 만들기가 끝났으니까 OK를 누르고요.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측면으로 가서 박스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할 때 저는 엣지를 먼저 사용을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먼저 모양을 맞춰주고요. 이쪽도
살짝 모양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막혀 있지만 일단은 좌우 모양을 확인하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쓸 겁니다. 익스트루드는 추가적으로 면을 만들어내는 기능인데요.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대칭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쪽 부분만, 즉 왼쪽 부분만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주면은 이쪽을 익스트루드를 주면은 이렇게 좌우가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줄 때는 아무리 대칭이라고 하더라도 양쪽을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줘야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네 면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짧게 나왔으니까 에디트 폼을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만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느러미 바깥까지 익스트루드를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면이 추가가 됩니다.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번엔 여기까지 익스트루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엣지나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측면만 보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저는 멀티플 뷰를 이용을 해서 여러 면에서 보는 작업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봤더니 측면에서는 모양을 맞춰가고 있는데 위에서 봤더니 지금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보다는 몸통이 조금 더 커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수정을 조금 더 하고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통 부분을 약간 불룩하게 했고요. 지금 정중앙에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선도 필요하다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위쪽 아래쪽이 대칭인데요. 저는 약간 낮추도록 배 쪽이 조금 더 불룩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아까와 같이 익스트루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 지느러미 전까지 이렇게 뽑아내고요. 조정을 조금 한 다음에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 지느러미 끝에 부분까지 익스트루드를, 즉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역시 Alt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익스트루드를 하고요. 미세한 부분은 따로 조정을 해줍니다. 잘 선택이 안 될 때는 확대 축소를 하면서 맞춰주도록 합니다. Shift를 누르고 4개의 단면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번엔 여기까지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꼬리 거의 끝에 부분까지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은 바깥으로 조금 나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얼추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제 얼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다시 싱글 뷰로 보고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머리는 몸통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단순화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아랫입 부분을 익스트루를 줘서 돌출이 되게 하겠습니다. 면을 선택을 하고요. Alt 키를 누르고 쭉 끌어당겨서 요만큼만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주고요. 이렇게 조정을 해 가겠습니다. 요만큼 여유를 둔 거는 돌고래의 입을 입들이 서로 위에 주둥이와 위에 주둥이, 요 하악과 상악이 서로 닿지 않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살짝만 익스트루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길쭉하게 뽑아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중간면이 없으면은 아래 턱과 위에 턱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나중에 3D 프린팅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봤더니 주둥이가 너무 넓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도 조금 줄여주고요. 이 부분도 약간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죠. 입 모양도 입 안쪽은 살짝 더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Alt 키를 누르고 한 번 더 준 다음에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좁아 보이니까 밑에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조정하거나 위에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위에 부분을 살짝 늘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엣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버텍스를 이용을 해서 살짝씩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같은 요령으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익스트루드를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마 부분과 입 부분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디파이 메뉴에서 인서트 엣지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만 면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위아래면이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부분을 다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즉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위에 턱이 좀 작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래 턱 부분을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턱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지금 보면 위에 턱이랑 아래 턱이랑 서로 닿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3D 프린팅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다시 점들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점들을 조정을 해서 위에 턱과 아래 턱이 서로 닿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익스트루를 주고 턱은 입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더 공을 들여서 보다 사실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모델링은 몸통 부분,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에 대한 작업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다시 싱글 뷰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면이 아주 많이 꼬인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작업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느러미 작업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제 지느러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느러미는 저는 요 몸의 중앙 하단에서 나온다고 작업을 할 텐데요. 제가 하려는 방식은 요 페이스 면을 2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곳에서 익스트루드 명령, 즉 돌출 명령을 써서 면을 뻗어 나오게 하고 지느러미 모양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폼으로 돌아가고요. 모디파이에서 엣지 추가하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엣지가 추가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느러미가 좀 더 아래가 나올까요? 예, 아래쪽이 낫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느러미가 뻗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폼으로 가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우선은 살짝만 익스트루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치를 조정을 하고요. 저는 일단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디트 폼으로 가서 페이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익스트루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Alt 키를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준 다음에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주고 일단 모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고래보다는 지느러미 방향이 좀 낮아졌지만 낮아졌으니까 살짝만 조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꼬리 지느러미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지느러미도 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면을 만든 다음에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폼을 누르고 엣지를 이렇게 2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에서 인서트 엣지를 하고 위치는 아래쪽으로 옮긴 다음에 OK를 합니다. 이어서 다시 에디트 폼으로 가서 이제는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되겠죠. 면 2개를 선택을 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살짝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방향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짝만 두께를 주겠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꼬리도 작업을 했습니다. 자, 꼬리가 너무 수평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이면 살짝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엣지를 선택하고 부분도 조금 내리고요. 이번에는 페이스를 선택해서 이 부분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처진 모양으로 꼬리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등 지느러미만 하면은 모델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 지느러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해두었던 모양으로 보자면 지금 두 개의 페이스에 걸쳐서 등 지느러미가 올라와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그러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폼으로 가서 엣지 선택하고 저는 이 두 개의 엣지를 양쪽 방면으로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엣지를 싱글이 아니라 보스 양쪽으로 하고 조금 좁혀주게, 이 상태에서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가 나눠진 걸 볼 수 있죠. 다시 에디트 폼에서 면을 4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주고 이렇게 조정을 살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익스트루드를 주고요. 조금 사진보다 많이 커 보이니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수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줄여가야 되겠죠.
이렇게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끝났는데요. 모델링을 폼으로 다 했다면 피니시 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디에 이렇게 돌고래가 추가되는 모습이 보일 텐데 지금 저는 이 머리 부분에서 입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 부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아랫입과 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니시 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티뉴를 누르고 폼 19번에 문제가 있다고 뜨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폼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고 바디를 열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서로 닿아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요령처럼 서로 닿지 않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피니시 폼을 누르면 이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어디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때 그 해당 부분을 조정을 해서 서로 교차해서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파고들지 않도록 하는 게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렌더로 가서 재질을 얼추 준 다음에 자, 방해가 되니까 캔버스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주고 이러면 좀 더 결함을 확인하기 쉽겠죠. 지금 봐서는 근사한 돌고래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얼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므로 이 상태로 3D 프린팅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돌고래는 완성이 됐는데요. 다른 기능들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돌고래 받침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프트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로프트 기능은 서로 다른 여기 로프트 명령입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도형을 연결해서 입체를 만드는 게 로프트 기법입니다. 저는 먼저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스케치로 서클을 그린 다음에 사각형 박스 육면체의 윗면과 스케치를 연결해서 지금 이 참고 그림과 비슷한 모양의 모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뷰로 가서 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그릴 면을 선택을 하고요. 박스는 70mm, 7cm, 그리고 7cm로 하겠습니다. 높이는 1cm로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박스 위에다 서클을 하나 그리고 박스의 위쪽 면과 서클 사이에 로프트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만들기를 하고 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저는 박스 위쪽 면을 스케치를 그리는 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클을 그릴 때 박스와 정렬해서 그리는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지는데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은 중앙 지점이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수직 중앙도 표시가 됩니다. 여기를 센터 포인트로 잡아서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하면은 원하는 중앙 정렬된 요 서클을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기는 5cm로 하겠습니다. 자, 서클을 지금 요 박스의 표면 위에다 그렸는데 지금은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서클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옮긴 다음에 로프트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서클을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기를 합니다. 위쪽으로 한 30mm 정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 있고요. 이제 로프트를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로프트 명령을 주고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윗면과 아까 그려졌던 서클이 연결이 되면서 로프트 명령이 수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OK를 하고요. 자, 요게 로프트 명령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resolve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resolve 명령은 단면을 특정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입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에 해당하는 모양을 먼저 만들 텐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 있는 모양을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패곡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단면이라고 하고 이 중심축에 저는 수직선을 하나 더 그릴 텐데요. 그 수직선을 따라서 resolve 명령을 줘서 입체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일단 마치고 새로운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자, 이제 리솔브 명령을 주고, 자, 지금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했고, 엑시스 회전축은 이렇게 수직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입체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세 개의 바디들, 즉 입체들을 잘 정렬을 해서 하나의 입체로 합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정렬 명령을 이용을 해서 아까 로프트를 준 바디와 리솔브를 준 바디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작업을 위해서 모디파이에서 얼라인 정렬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선택된 걸 지우고 정렬 단위는 바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로 움직이면은 밑에 면 중앙에 이렇게 표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와 두 번째 정렬할 위치는 로프트를 준 오브젝트의 상단 중앙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두 오브젝트가 정렬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고요. 이제 두 오브젝트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컴바인 명령을 사용하고 옵션은 조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몸통과 아래 몸통을 선택을 하고 조인인지 다시 확인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두 바디가 합쳐질 겁니다. 예, 하나의 바디로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돌고래와 요 위에 있는 오브제도 정렬한 다음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오브젝트를 정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얼라인 명령을 선택을 하고, 자, 돌고래는 선택을 했는데 얘는 마땅히 어떤 중앙 정렬 지점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고래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윗면의 중앙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돌고래의 중앙 부분과 돌고래 받침대가 정렬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돌고래가 받침대를 어느 정도 파먹고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OK를 눌러서 정렬을 마치고 돌고래 오브젝트를 위쪽으로 조금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길 때 프리 무브 대신에 저는 트랜슬레이트를 써서 월드 기준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부분만 살짝 서로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D 프린팅을 할 때는 이 상태로 프린팅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서로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3D 프린터도 이걸 각각 다르게 인식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부분은 출력을 하다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조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엔 새로운 컴포넌트로 생성이 될 수 있게끔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했더니 이렇게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돌고래 그리고 받침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퓨전 360에서 만들었던 모델을 STL 파일로 먼저 저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서라는 툴 종류로 STL 파일을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G코드라는 형식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슬라이서 도구는 요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슬라이서, 즉 3D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다 마쳤다면 이제 우리 모델을 STL이라는 파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STL 파일로부터 G코드라는 것을 생성해야 됩니다. 퓨전 360에서는 모델을 STL 파일로 내보내는 것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둔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반대편을 누르고 Save as STL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Save as STL 창이 뜨고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수정할 건 없습니다. OK를 누르고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면 이제 퓨전 360에서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 G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은 우리 3D 프린터 홈페이지로 가서 필요한 유틸리티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링크를 열면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품 타입은 3D 프린터,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의 모델은 2X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유틸리티를 선택을 하시고요. 운영체제는 여러분 PC에 맞는 운영체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10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통합 슬라이서라고 보일 겁니다. 통합 슬라이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슬라이서가 이렇게 실행 준비를 마쳤고요.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서가 설치가 됩니다. 슬라이서 툴이 설치가 되면 실행을 하시고요. 그러면 프린터 모델을 선택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2X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만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모델 불러오기를 하고 저장해 두었던 STL 파일을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모델이 나타나고요. 마우스 반대편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돌려보기가 가능합니다.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패닝을 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세팅으로 가서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출력 속도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쓸 재질은 다 PLA 재질의 필라멘트입니다. 베드 고정에서 기본적으로 카트리지 1번, 그리고 서포트도 카트리지 1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서포트 생성 위치는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곳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의 구조는 격자, 선형, 지그재그가 있는데 지그재그가 가장 서포트를 제거하기에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구조는 지그재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서포트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서포트 편집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곳은 전부 다 서포트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서포트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은 기본적인 서포트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레이어 뷰어를 보면서 자, 보면은 얇은 형상으로 인해 출력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돌고래의 요 지느러미 같은 부분은 좀 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런 모습으로 출력물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760개의 단층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부분부터 쌓여져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파란 부분과 좀 더 밝은 색은 우리가 모델링한 거는 아니지만 이 슬라이서라는 툴에서 이 출력물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서포트라는 추가적인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쭉 위에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G코드를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이 저장한 G코드를 USB 드라이브에 담아서 3D 프린터에 넣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예, 여기는 아트 콜라이더 랩 1층입니다. 보시다시피 3D 프린터가 3대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을 뜨겁게 녹여서
한 층 한 층 적층하는 방식으로 3D 사물, 즉 입체적인 사물을 만드는 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자, 얘를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는 선처럼 생긴 플라스틱이 롤로 감겨 있고요. 왼쪽, 오른쪽 두 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3D 프린터는 두 가지 색깔로 하나의 3D 사물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린터 내부에는 필라멘트를 넣을 수 있는 카트리지가 왼쪽,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윗부분을 열면 내부 구조가 더 잘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파란 부분, 이 베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베드 위에 우리가 만들 출력할 3D 오브젝트가 놓이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뭉치가 있습니다. 이 익스트루더는 아까 보여드렸던 필라멘트를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마치 글루건처럼 노즐을 통해서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프린팅을 시작하면은 익스트루더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을 베드에 한 층 한 층 적층하는 방식으로 프린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USB 드라이브 안에는 G코드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USB 드라이브를 프린터에 장착을 하시고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출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출력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 폴더 시스템과 G코드 파일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dolphin.gcode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저희가 출력하려고 하는 모델이 이렇게 보이고요. 예상 시간도 나타납니다. 지금 예상 시간은 1시간 18분인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이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출력한 내용물이 요 베드 위에 있다면은 반드시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베드를 확인한 후에 다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베드도 조금씩 히팅을 시작하고요. 조금씩 데우기 시작하고 노즐의 온도도 높이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를 합니다. 적정 온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출력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다 출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출력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에서 3D 출력물을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를 떼실 때는 돌출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잡고 살짝 위로 올립니다. 자석이 있어서 밑에 있는 이 히팅판과 꽤 잘 붙어 있는데요. 살짝 힘을 주어서 떼내면은 이 판이 분리가 됩니다. 자, 출력물이 잘 나왔는데요. 이 판은 약간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씩 너무 과도하게 휘지는 마시고요. 자, 이러면 이 판과 우리가 출력한 내용물이 잘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판은 원위치를 해두고, 자, 이제 프린팅이 모두 끝났으므로 프린터의 전원도 꺼야 되겠습니다. 프린터 상단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출력물 제거라는 메시지가 보이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베드에서 출력물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베드를 잠금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되겠습니다. 클리닝 케이스를 확인하고 비워야 되겠죠.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났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프린터의 전원을 끄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온도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익스트루더의 온도가 현재 80도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온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프린터의 전원을 끄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씩 온도가 떨어질 텐데요. 그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41도, 43도, 5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프린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을 끄실 때는 이 전원 버튼을 5초에서 7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그 다음에는 잊지 말고 USB도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력물에 보시면 이렇게 서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제거해야 비로소 후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이 서포트를 제거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이 완료가 돼서 지금 출력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모델 밑부분에는 3D 프린팅 과정에서 생기는 서포트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서포트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표면에 다소 불균질하게 붙어있는 부분들도 아마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는 우리가 만든 모델과 아주 딱딱하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손으로도 대부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델링을 섬세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서포트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붙이고 마무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예, 일단 손으로 다 대부분 떼어냈는데요. 아직 밑부분에는 조금 거칠게 남아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펜치나 니퍼 아니면 롱노즈 등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다듬고요. 지금 보시면 입 안에도 서포트가 살짝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나 니퍼 그리고 롱 노즈로 큰 덩어리들, 큰 서포트들을 제거를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 사포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보이시는 줄을 이용을 해서 다듬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바닥은 서포트가 붙어 있었던 이 밑바닥은 아직 매우 거친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줄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요 면과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싶은 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쪽이 평평하고 한쪽이 둥근 반달형 줄을 이용을 해서 먼저 기본적인 다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친 부분은 거의 다 떨어낸 것 같습니다. 서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3D 프린터의 특성상 돌고래의 측면을 보시면 한 층씩 결이 쌓여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3D 프린터가 한 층씩 한 층씩 프린터 필라멘트를 녹이면서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자, 이 결 같은 경우는, 측면의 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줄이나 사포를 이용을 해서 보다 매끈하게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퍼티 같은 페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약간 결들을 채워주고 사포로 보다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는 밑부분을 조금만 더 다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밑에 부분은 서포트를 제거하면서 거친 부분을 다듬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마한 갈아내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회색으로 하얗게 일어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잘 닦아내면은 원래의 색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매끈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공이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티를 이용을 해서 표면에 얇게 두께를 발라주고 요 결들을 채워주고, 퍼티가 다 굳은 다음에는 사포를 이용을 해서 살짝 갈아내는 방법을 쓰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매끈한 완성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모델링,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서포트를 제거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모델링과 프린팅 과정은 끝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질라 허브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 혹은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을 하실 때는 아트 콜라이더 랩의 송경환 선생님을 먼저 만나셔서 다시 한번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만든 모델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워크숍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